It was clear. Only one of us would survive. And in the end it was me. Not him. 의미심장한 나레이션과 함께 한 소녀가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행인 듯한 한 남자. 남자는 여자 화장실을 들여다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소녀를 들여보냅니다. 소녀는 화장실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걸 알자 옷도 다 입지 못하고 뛰쳐나가 난데없이 통성명을 합니다. My name is Natasha Kampusch. 그리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몹시 초조해합니다. 좁고 어두운 방. 기절해 있던 어린 소녀가 깨어납니다. 전기에 수도까지 연결된 이 작은 방은 무얼 위한 공간일까요? 얼마 후 돌아온 남자. 소녀는 남자에게 엄마에게 가고 싶다 말하지만 남자는 문을 쾅 닫고 다시 나가버립니다.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대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초등학생인 나타샤는 혼자 등교하던 중 길에 주차되어 있던 하얀 밴에서 튀어나온 남자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목격자는 이 작은 여자아이 한 명뿐이죠. 사건 직후 남자의 집에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던 남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썬팅을 한 하얀 밴이라는 증언만을 확보한 경찰들은 남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Siemens. Well, I did. At the moment, I'm unemployed. 간단한 조사만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Bye bye. Stop whining. Stop it. Shut up. 나타샤를 학대하고 좁은 방에서 빠져나가는 남자. 나타샤를 가둔 방은 너무도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방에서 나온 남자는 소녀를 감금한 방에서 입었던 옷과 신발까지 벗어두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Nobody can find you. Do you know where the shop goes? Huh? Goes up to the roof. Nobody can hear you. They can't even smell you. 남자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녀에게 소녀를 감금한 공간이 바깥 세상과 얼마나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지를 직접 보여줍니다. 소녀는 절망에 빠지죠. 남자는 나타샤에게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Obey me. 그리고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나타샤를 폭행하고 굶기기까지 합니다. 나타샤가 지하실에 갇힌 채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악몽 같은 생활이 4년 동안이나 이어지죠. 하지만 4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Hey. 나타샤가 있는 지하실로 온 남자. 그는 더 이상 옷 위에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자란 나타샤는 생리를 시작하죠. 나타샤는 남자에게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벽증이었던 남자는 결국 이 요구를 수락하죠. 그리하여 나타샤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실 밖으로 나가 햇빛을 봅니다. 그리고 남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샤워를 하죠. 경계가 느슨해졌던 남자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범행의 단서를 들킵니다. Have you got a girlfriend? Where'd you get that idea? 그의 옷에서 나타샤의 긴 머리칼이 발견된 것이죠. 어머니는 여자친구가 생긴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남자는 불안해하며 나타샤를 삭발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남자의 경계심은 점점 느슨해져 갑니다. My name is Bibi. 그는 나타샤를 위층으로 데려가 집 리모델링을 돕게 하고 침대에서 데리고 자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끝내 나타샤를 성폭행하기 시작한 남자는 그 이후로 더욱더 경계심이 풀어져 그녀에게 정원까지 구경시켜주죠. 남자는 이제 나타샤를 매일같이 위층으로 불러들여 집안일과 시중까지 시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음식만을 차리게 하고 나타샤는 You 굶기죠. don't need one.
Don't. 그는 나타샤가 거부하자 나타샤의 삭발을 중단하고 대담하게도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대신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 쏴서 죽일 수 있으니 허튼 짓 하지 말라고 협박하죠. 대형마트에서 탈출을 시도조차 못한 나타샤는 지하실로 돌아와 자책감에 괴로워합니다. 한편 남자는 마트에서 사온 재료들로 나타샤와 사용할 침실을 꾸미려 합니다. 그러나 힘든 일은 나타샤에게 모두 시키고 남자는 그 모습을 촬영하며 즐깁니다. 남자는 완성된 침실로 나타샤를 불러들이고 오늘이 둘의 결혼 첫날 밤이라며 나타샤에게 웨딩 속옷까지 입게 합니다. 나타샤는 이때 처음으로 남자에게 자신을 납치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미소가 예뻐서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타샤를 납치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죠. Plastering. Always going to a different hardware store to get things. Getting rid of the earth in different places. 바로 다음 날 나타샤는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심합니다. 나타샤는 지하실에 불을 내 질식사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불을 끕니다. 집에 돌아온 남자는 나타샤가 자살 기도를 했다는 걸 바로 알아챕니다. Kill yourself, do you understand? 그리고 분노로 나타샤를 폭행합니다. 영화는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남자와 함께 스키장에 온 나타샤는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지 남자가 확인한 후에야 화장실에 가는 걸 허락받습니다. Please, can you help me? I've been kidnapped. My name is Natasha Kampusch. 그러나 상대방은 나타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결국 나타샤의 탈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Don't lie to me. 나타샤는 또다시 이를 눈치챈 남자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이후 나타샤는 남자와 함께 정원을 손질하다가 남자의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가 연인 행세를 해 의심을 피하죠. 그렇게 나타샤는 또 한 번 탈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지하방으로 돌아가 심한 자책감에 빠지죠. 남자는 이후에도 나타샤를 거의 매일같이 위층으로 불러 집안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8년 전 나타샤를 납치하는 데 이용했던 하얀 밴을 팔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타샤에게 그 밴을 청소하도록 시키죠. Gotta get it nice and clean. 남자가 시키는 대로 차 안을 청소하던 나타샤는 남자의 집 대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방심한 채 청소기 소리를 피해 나타샤를 혼자 두고 차를 사겠다고 전화한 사람과 통화를 하죠. 나타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남자의 집 대문을 빠져나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달려 낯선 사람의 정원으로 들어가 구조를 요청하죠. 얼마 후 경찰들이 찾아오고 나타샤는 8년 만에 마침내 구조됩니다. Do you have any form of identification? My name is Natasha Kampusch. 한편 남자는 비겁하게도 나타샤가 탈출한 것을 알게 되자마자 기찻길에 뛰어들어 자살합니다. 이 영화는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실화 영화입니다. 이 실화의 주인공인 나타샤 캄푸시는 1998년 납치되어 2006년에 탈출했습니다. 영화 속 나타샤가 감금당했던 좁디 좁은 지하실 역시 실제 공간을 충실하게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라도 범인이 법의 철퇴를 맞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교통사고로 자살한 건 역시 실화라는 점이 더욱 분노를 자아냅니다. 하루아침에 납치되어 8년간 감금 생활을 해야 했던 한 소녀의 충격적 실화를 다룬 영화 3096일이었습니다.